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저는 이제 포인트는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서 스마트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셨죠? 김단태, 김동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요. 요새 투자자로서 아주 수익률 좋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의 삶을 요즘에 이제 회사를 작년에 제가 나와서 그냥 개인 투자 많이 하면서 또 그 한국에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업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제 같이 그분들과 교류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예전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기관의 입장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정말 완전히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국내 주식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 주식 전문으로 했었죠.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드디어 시총 세계 1위 올라서면서 뭐 MS나 애플, 엔비디아 이 삼총사가 아주 그냥 주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위가 됐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죠. 그렇죠. 이건 진짜 그 뭐랄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되어 한 번이라도 돼봤던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 일단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1위였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엄밀히 말하면 퓨어한, 그러니까 좀 순수한 인공지능 회사라고 보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뭐 그냥 기업용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나 아니면 뭐 오피스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회사는 아닌데,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장 순수한 회사라고 얘기하면 엔비디아를 떠오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시장 장악력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왜냐면 좀 없으신 분들은 또 포모 현상까지 벌어져서 맞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여기서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위가 일단 유지가 되는지가 지금의 이제 주가를 지지하는 거에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 주변, 제가 이제 전직 개발자다 보니까 제 주변 개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요즘에 너희 작업할 때 엔비디아 GPU 말고 다른 거 써? 이제 그냥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들어봅니다. 이제 주변 그 지인들 만날 때마다, 개발자들 만날 때마다 너 혹시 다른 거, 혹시 뭐 AMD가 만든 거 쓰거나 아니 뭐 구글 TPU 쓰거나 이런 거 써?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엔비디아 외에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개발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지위는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더 업사이드를 본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버린 AI라고 해서 그 아마 젠슨왕의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을 추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왕이 계속 중동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 아니면 뭐 다른 국가에 있는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실적 발표 때도 그 소버린 AI가 이제 필요하고, 소버린 AI 관련된 매출이 뭐 한 10빌리언 이하 정도, 몇 빌리언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몇 조 원 정도의 매출이 이제 올해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버린 AI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 차원에서만 인공지능을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도 생각해보면 정말 수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무슨 국가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체계들이. 맞습니다. 그냥 뭐 당장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쪽에 뭐 민원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많고 민원들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무슨 문서를 떼러 갔어. 그럼 그것도 사실 지금은 직원들이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저를 응대하시지만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언어로서도 그냥 언어를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냥 그 인공지능이랑 소통해서 제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관련 사항들을 이제 문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국가에 되게 뭐 안보와 관련된 뭐 그런 그 정보 수집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정보들의 해석 이런 거를 할 때도 인공지능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국가 차원에서 당장 쉽게 도입을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은 인공지능 쓰려고 하면 클라우드를 써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이런 곳이 만든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뭐 국가의 기밀 문서를 거기다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젠슨왕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네 어차피 그런 데다 못 맡기니까 우리랑 잘 얘기해서 대한민국 정부 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외부로 이제 네트워크가 나가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뭐 그 인공지능 처리만을 위한 그런 보안이 철저한 서버를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버린 AI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 중에 이런 거를 약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부처의 비즈니스를? 네, 제 친구 중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약간 그런 쪽에 뭐 어느 부처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공무원이라는. 네네 공무원인데 이제 이런 거를 검토하는 부처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기업 단에서도 왜냐면 그 인력에 대한 그 줄이는 이런저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24시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기업도 도입하는 것처럼 AS라는 차원에서 고객 그렇죠. 관리, 국민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거를 도입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제 정부가 기업만큼 빠르진 않아서 되게 천천히 아마 도입을 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젠슨 황이 실적 발표 때 그런 소버린 AI 관련된 거를 특별히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거에서도 큰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투자자라면 뭐 기존의 반도체들이 팔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소버린 AI가 향후 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다른 국가의 높으신 분들 누구누구 만나러 다니면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를 좀 추적을 해보시는 게 하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매출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은 우리의 인식은 하드웨어 회사지만 엔비디아가 은근슬쩍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플랫폼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은근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플랫폼들 뭐 만약에 대형 언어 모델 챗 GPT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니까 우리한테 들어와서 해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 생명공학 관련된 플랫폼들도 생명공학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은근슬쩍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바이오 니모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된 매출이 또 얼마나 나오는지가 엔비디아의 업사이드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상승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이라기보다 2018년에 그 DB투자증권에서 되게 재밌는 리포트, 그러니까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리포트 요즘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저는 매수는 좀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하더라도 매도는 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주도주들은 대부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하는 순간 주도주로서는 이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게 뭐 그 레포트에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네. 아까 말했던 업사이드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모든 주식을. 네네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 그러니까 AI. 꼭 AI는 아니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들고 있다면. 네 엔비디아를 만약에 들고 있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이 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엔비디아가 제가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1년 이상의 어떤 상승장에서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진 적은 없어요.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까지는 떨어진 적이 있는데 30%까지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30% 하락을 각오는 하고 그때 이제 뭐 손절 뭐 익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추세가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굳이 이 추세를 추세가 계속 상승 방향인데 여기서 던지는 건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러한 것들 감안해서 하는 거. 네네. 저는 그냥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 부담되는 가격인 거는 솔직히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부담스러웠어. 내일이 신고가였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비쌌어. 맞아요. 예, 약간 뭐 항상 내일이 신고가에서 그것도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회사들이 특히 주도주 같은 회사들은 추세를 한번 받으면 얼만큼 받을지 아직은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추세를 좀 거스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증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뭐 S&P나 나스닥 지수나 계속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라든가 M7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만 오르지 나머지는 중소형주들은 다 죽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AI 주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큰 빅 M7 정도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과 함께 이것이 언제까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 거품 이야기 이런 것들도 요새 좀 많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사실상 M7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진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게 진짜 좀 말장난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S&P가 거품이 아는 이유는 M7 제외하면 나머지는 별로 안 비싸거든요. 나머지는 되게 평범해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S&P가 왜 거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머지 그 490개 S&P 490개 주식 정도는 이제 상승이 끝났고 소수의 종목만이 상승이 남은 이유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이런 거는 딱 요건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많이 엇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일단 챗GPT가 나온 이후에 인공지능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챗GPT 써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어떤 동영상들 아니면 음악들 AI로 만든 그런 영상이나 음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글도 많이 나오고. 그럼 그게 확실히 좀 놀랍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정도까지는 공감을 이제 시장에서도 인정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기서 얼마나 더 능력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합의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혁신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혁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내기 때문에 혁신이 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혁신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쉽게 말해서 챗GPT가 더 좋아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쓸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관점에서 챗GPT가 진짜 더 좋을지 안 좋을지 인공지능이 더 잘 나갈지 안 나갈지를 사실 일반인이 예측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비전공자 입장에서 물론 저도 학부 전공 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저도 완전히 이제 최전선에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예측하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이제 예측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전방 시장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의 전방 시장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전방 시장이라는 거는 소비자와 맞닿아 있으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지켜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와 직접 이렇게 맞닿아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뭐 아마존 이런 곳에 반도체를 파는 회사인 거지.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소비자를 직접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그 실적 발표를 봤을 때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나쁘지 않은 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에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원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엑셀이나 뭐 막 오피스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데, 그냥 오피스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피스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아웃룩이라고 해서 메일 클라이언트 메일 쓸 때 아니면 엑셀 같은 거 작업할 때 도울 수 있는 코파일럿 기능을 더 추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파일럿 기능을 쓰시려면 돈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원래 팔고 있는데 끼워 팔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끼워 팔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성과가 일단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반기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이 좋아진 것들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는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서 스마트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결국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서서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애플의 개발자 발표 컨퍼런스인 WWDC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이 WWDC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이제 애플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의 새로운 OS가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iOS 18에 이제 iOS 새로운 버전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아직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그 가을쯤에, 네. 올 가을쯤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아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올 가을쯤에 차기 아이폰이 발표가 될 거예요. 아이폰 16이 발표가 될 건데, 아주 쉽게 말하면 아이폰 16의 판매량을 보면서 이번 AI 장이 계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는 그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애플 그 개발자 회의에서 나왔던 것이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 얼마나 이게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뭔가 틀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 사실상 애플은 AI 휴대폰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팔리고 또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냐,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판정을 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쓰고, 그게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지금 내 친구가 아이폰 쓰는 거 보니까 너무 편해 보이네, 인공지능 기능 너무 편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쫙 깔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더 급증을 할 거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진짜 정말 더 자주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더 자주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온디바이스 AI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그 핸드폰 내에서 처리하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고, 만약에 핸드폰 안에서 다 처리를 못하면 그거는 이제 서버로 보낼 거다라고 이제 애플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그 서버로 갈 때
그 서버가 이제 그 챗GPT랑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오픈 AI 쪽의 서버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 오픈 AI에 있는 서버는 누가 돌린다? 어떤 칩으로 돌아가냐면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되게 재밌지만 아이폰의 판매량이 엔비디아 칩의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아이폰의 사용자들이 그렇지. 인공지능 기능을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갤럭시 S24 나오면서 그 뭐지 동시 통번역 이게 이제 그때 핫했었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 어떤 서비스들이 과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기 서비스가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근데 제가 사실 WWDC에서 살짝 아쉬웠던 거는 그게 뭔가 데모가 뭔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시리가 똑똑해진 건 알겠거든요. 시리가 똑똑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뭐 청계산의 날씨를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아 나 내일 거기 가려고 하는데 오전 6시에 스케줄 만들어줘라고 하면 여기서 방금 제가 말한 거기를 그 전에 말한 청계산인 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리가 이제 애플 시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리가 생각보다 안 똑똑해요. 지금 시리. 지금 시리. 네, 지금 시리는 생각보다 안 똑똑한데 확실히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수준급 대화가 이제는 조금 그 데모만 봤을 때 애플의 데모만 봤을 때는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애플 시리가 나왔을 때 세상이 기대했던 것들을 구현해 줄 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잘 되면 결국 애플의 판매량이 이어질 것 같은데 뭔가 강력한 데모 그게 약간은 조금 부족해서 저도 살짝 마음은 걸리는데 주식 투자자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 시장의 반응이기 그치, 때문에 기대감. 네, 기대감과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량 그리고 뭐 주가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날만 조금 발표한 날만 살짝 떨어졌지 어쨌든 애플 주가가 다시 좀 상승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단기적으로. 다 말씀한 것처럼 다 실망해가지고 별거 없네. 네. 그래가지고 했다가 근데 하루 지나서 갑자기 생각들이 바뀌었는지 그쵸.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리고 또 리포트들이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좀 깊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괜찮은 거네.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투자은행 리포트가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은행 리포트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애플의 시리가 스마트해지니까 사람들이 음성으로 자기 스마트폰과 더 많은 자신의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해석의 리포트들, 좋은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애플 주가가 한 10몇 %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AI의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수혜주, 주도주인 그 엔비디아는 가장 큰 수혜를 계속 더 받으면서 주가는 리레이팅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제 부정보다는 좀 더 긍정에 가까운 쪽인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방금 얘기한 숫자들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단기적인 분기점은 제가 보기엔 이제 2분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2분기에 브로드컴 사실 이제 브로드컴이란 또 회사가 있고 이 회사도 이제 AI 관련된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전에 브로드컴 실적이 엄청 잘 나오면서 이제 먼저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회사가 AI 관련된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엔비디아가 또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그 브로드컴도 좋으니까 엔비디아도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좋았고 그래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 첫 번째 뭐 분기점이 되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 보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애플의 판매량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 엔비디아와 애플 이 영향이 또 한국 증시에까지도 많은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관련된 연관주들 한번 잘 참고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